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 경제학을 배우면서 거의 진리처럼 여겼던 게 있죠. 바로 자유무역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 대원칙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론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전략적 무역 정책인데요. 요즘 뉴스에 매일 나오는 반도체 전쟁, 전기차 보조금 경쟁,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 테니까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고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아니, 자유무역이 그렇게 좋다면서 왜 미국 정부는 자국 전기차 회사에만 보조금을 주고 또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키우겠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걸까요? 모두에게 이로운 자유무역을 그냥 내버려두면 될 텐데 말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아주 흥미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그 전략적 무역 정책이란 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옛날에 하던 것처럼 우리 산업 보호하려고 수입 막고 뭐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단순히 우리 산업 지키자 하는 그런 수비적인 보호무역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전략적 무역 정책은 훨씬 더 공격적이고 아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핵심은 바로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놓고 싸우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정의를 한번 보시죠. 핵심 키워드는 바로 불안전 경쟁 시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 딱 몇몇 거대 기업들만 경쟁하는 시장을 말해요. 예를 들면 하늘에 여객 기는 보잉 아니면 에어버스 둘 중 하나잖아요. 바로 이런 시장이죠. 이런 시장에서는 한 기업이 비행기를 만들지 말지 결정하는 게 경쟁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바로 이때 정부가 슬쩍 끼어들어서 이 게임의 판도를 우리 기업한테 유리하게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원리는 외국 기업이 먹었을 이윤을 우리 기업 주머니로 쏙 가져오려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 기업만 경쟁한다는 시장의 약점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외국 기업의 이윤을 뺏어온다니 되게 솔깃한데요? 그럼 정부가 그렇게 대놓고 개입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 같은 게 있나요? 네, 물론이죠. 크게 두 가지 논리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논리는 바로 외부 효과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기술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외부 효과, 다른 말로는 외부 경제라고도 부르는 현상이에요. 자, 이 그림이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회사가 진짜 수조 원을 쏟아부어서 엄청난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쳐봅시다. 당연히 그 회사도 돈을 벌겠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신기술이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자동차 만드는 회사, 다른 여러 산업으로 쫙 퍼져나가면서 우리 사회 전체에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걸 기술의 파급 효과라고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 처음 기술을 개발한 회사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 사회 전체의 이익까지 전부 보상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연구개발, 즉 R&D 투자를 덜 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바로 이 지점,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부가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나설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기술 개발은 사회 전체에 이로운 외부 경제를 만들어내지만 개별 기업은 자기 회사 이익만 생각하지 사회 전체의 이익까지 계산기에 넣지는 않죠.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 개발이 늘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자, 우리가 보조금으로 팍팍 밀어줄 테니 마음껏 한번 기술 개발해봐라 하고 등을 떠밀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특정 첨단 산업의 R&D를 지원하는 첫 번째 논리입니다. 어때요? 이해가 좀 되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논리로 넘어가 보죠. 이건 첫 번째 논리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뭐랄까 노골적이에요. 마치 체스판에서 상대방의 다음 수를 미리 읽고 판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그런 전략입니다. 바로 게임 이론을 이용한 설명이죠. 아, 게임 이론이요? 재밌겠네요. 교수님, 그럼 상황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전 세계에 어떤 새로운 제품 X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A기업 그리고 외국의 B기업 딱 둘뿐이라고 가정해보죠. 근데 이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만약 두 회사가 동시에 시장에 뛰어들면 둘 다 손해를 보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정확해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서로 누가 먼저 들어갈지 눈치만 보면서 팽팽하게 대치하는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치킨 게임 같은 상황이죠. 자, 이 표를 한번 크게 확대해서 같이 분석해보죠. 이걸 보수 행렬표라고 부르는데 각 기업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얻는지 보여주는 표예요. 만약 A 기업만 생산하면 A는 10의 이익을 얻고 B는 0이죠. B 기업만 생산하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저기
오른쪽 아래 칸입니다. 둘 다 생산하면 어떻게 되죠? 둘 다 마이너스 5, 즉 손실을 봐요. 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A는 B가 들어올까 봐 무서워서 생산을 포기하고 B도 A가 들어올까 봐 무서워서 생산을 포기하고 결국 아무도 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아주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때 A기업의 정부가 내가 있잖아 하고 등판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A기업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 시장에 진입하기만 하면 우리가 보조금 10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겠다. 라고요. 자, 여러분, 이 정부의 보조금 10이라는 이 한 수가 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게임의 판도를 얼마나 극적으로 바꾸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바로 보조금 지급 후에 새로운 게임판입니다. A기업의 모든 결과값에 보조금 10이 더해졌죠? 가장 극적인 변화가 보이시나요? 바로 오른쪽 아래 칸입니다. 둘 다 생산했을 때 A기업의 결과가 마이너스 5 손실에서 플러스 5 이익으로 확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A기업 입장에서는 B기업이 생산을 하든 안 하든 자신은 무조건 생산하는 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나에게 항상 유리한 선택지를 게임 이론에서는 우월 전략이라고 불러요. A기업이 절대 지지 않는 필승 카드를 손에 쥔 거죠. 자, 이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복귀해 볼까요? 첫째, 정부 보조금이라는 신의 한 수가 A기업의 손익구조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둘째, 그 결과 A기업은 B가 뭘 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생산이라는 우월 전략을 선택하게 되죠. 셋째, B기업도 바보가 아니에요. A가 무조건 생산할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자기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5 손실을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깨끗하게 포기하고 생산 안함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럼 최종 결과는 A기업은 경쟁자 없이 시장을 독점하고 원래 얻을 이윤 10에 정부 보조금 10까지 더해서 총 20의 이윤을 거머쥐게 되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 미국과 유럽이 각각 보잉과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주면서 벌었던 항공기 시장 전쟁이 바로 이 이론의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와,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완벽한 정책 같아요. 정부가 돈 조금 써서 우리 기업을 세계 1등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정말 이렇게 이론처럼 간단할까요? 뭔가 문제점이나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 하하, 역시 예리한데요. 맞아요. 이론은 이렇게 깔끔하지만 현실 세계는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으로 가득 차 있죠. 이 전략적 무역 정책이 가진 치명적인 함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정부가 무슨 미래를 보는 점쟁이도 아닌데 수많은 산업 중에 어떤 게 10년, 20년 뒤에 성공할 달성 부른 떡인지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기업에 보조금을 주면 상대국 정부가 아, 그러세요?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천만에요. 우리도 질 수 없다면서 똑같이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겠죠. 그럼 결국엔 아무도 이득 못 보고 서로 돈만 낭비하는 보조금 전쟁, 즉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 아까 그 게임의 판을 짜려면 기업의 비용이 얼마인지 같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기업이 그걸 정부에 순순히 알려줄 리가 없죠. 마지막으로 특정 기업에만 국민 세금으로 혜택을 주는 거니까 국내의 소득 분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런 정책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최근 사례가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는 거예요. 이름만 들으면 그냥 물가 잡는 법 같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줘서 전 세계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을 전부 미국으로 끌어오려는 아주 노골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전략적 무역 정책의 21세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자유무역이라는 큰 원칙 뒤에 숨겨진 국가 간의 치열한 두뇌 싸움, 바로 전략적 무역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게임의 판도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아주 강력하고도 공격적인 논리를 가진 정책이었죠.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전략적 무역 정책은요, 분명 국제 경쟁의 판도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임에는 틀림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잘못 사용하면 걷잡을 수 없는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엄청난 자원 낭비를 낳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카드이기도 하다는 것. 그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국가들이 이 카드를 쓸까 말까, 어떻게 써야 할까를 두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국제경제학 솔직히 좀 어렵죠? 머리 아픈 개념도 많고,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처럼 이 이론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다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던 뉴스 기사 뒤에 숨겨진 국가들의 진짜 속내와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지적인 도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